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엔 약세 원인을 두고 국내에서 많은 정권 전문가 내지는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포유 환율연구소가 뭐 몇 개 유명 방송 채널 얘기를 들어보니 전혀 뭐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그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N 약세 요인을 무역 수지 적자에서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N 약세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냐, 이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지난해 얘기인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 무역 수지 적자 5.3조 엔 정도 발생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 통계는 좀 달라요. 아마 일본 신문에 보도된 것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지난해 이제 일본의 무역 수지는 적자예요. 일본은 무역 수지가 적자 구조로 돼 있어요. 미국처럼 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 미국도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 미국 기업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일본도 동남아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죠. 그걸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애플 같은 데는 중국에서 생산해 갖고 미국에서 이제 역수입하고, 근데 통계는 수출이 어디에 잡히나요? 애플 거는 중국 수출이 잡히고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잡히죠. 반대로 이제 미국은 그만큼 무역수지 적자로 기록되죠. 일본도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히 이제 일반화돼 있어요. 한국과 차이점이 이제 바로 이건데, 한국은 무역수지가 오히려 커요. 경상수지보다. 근데 일본은 무역수지는 적자 또는 아주 작고, 근데 경상수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가 지난해 5.3조 엔 정도 됐다라는 얘기, 아직까지 뭐 한국은행 통계는 아닌데,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던 시기에도 무역수지는 적자 또는 소폭 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 폭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N 약세라는 설명은 그나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N 약세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N이 강세면 수입이 증가하지만은 뭐 환율만 놓고 보면요, N 약세인데 수입을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같은 거는 수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니까,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N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성립이 되는데, N 약세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 연초 대비 지금 100% 이상 올랐거든요. 천연가스는 200% 가까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석유도 뭐 100%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무역수지 적자라는 말은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면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두 번째는 일본 기업들이 생산 기지가 동남아로 많이 이동돼가 있어요. 특히 태국 같은 데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국민들은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서 쓰지요. 또 일본인들 외국심이 이제 강해가지고 일본산 제품도 품질도 좋고 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생산한 거, 뭐 태국에서 생산돼도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이 생산한
태국산 제품이죠. 그걸 수입을 하니까 또 무역수지 적자고. 그러니까 일본은 무역수지 적자가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면서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이유다라는 얘기는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국에서 생산한 일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죠. 이건 N 약세와 관계없이 수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간 이유는 뭐죠? 돈 벌려고 나간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인건비가 태국이 훨씬 싸니까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나간 거죠. 미국도 똑같아요. 멕시코에 왜 나갔겠어요? 미국 기업들이 돈 벌려고 멕시코 나간 거죠. 인건비도 싸고. 그래서 이제 나갔다. 그러면 일본 기업이니까, 또 미국 기업이니까 주가는 오르죠. 그리고 또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 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본 투자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아마 미국 단기채 시장에 참여한 거 아니냐라는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고, 또 일본하고 금리차가 한 10배 나니까 환율까지 도와준다 하면 문제없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니까 금리는 10배 차이가 나고 달러 강세는 엔화 약세죠. 그래서 돈이 이동한 거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투자은행이나 일본 국민들이 일본 투자은행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환차익과 금리 차이를 목표로 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환율 결정 원리인데 앞 시간에 그거는 조금 상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약세 요인이 생겼다라는 거죠. 미국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 오르면서 부채가 많은 신흥국,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흥국이 부채가 많으니까, 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럽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N 약세죠. 달러 강세니까. 그러니까 환차익을 기대한 돈의 이동이었다. 그게 N 약세의 주범이지. 그러니까 N 약세의 주범 두 개라는 거죠. 에너지 가격 급등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물가 오르고 미국 금리 상승하면서 환차익과 그 다음에 금리 시세 차익을 기대한 일본 투자은행과 일본 돈 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본 수출기업이 일본에서 생산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수출업체지만은 태국에 나가가 있는 기업들도 약세가 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결산은 엔화 표시로 하니까. 그러니까 환차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일본 상장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한 것은 바로 N 약세도 있다라는 거죠. 매출액 마진율은 어느 나라 없이 그래 높지 않아요. 근데 환율은 10% 정도 오르면 그거는 원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업실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N 약세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과연 이것이 무역수지 적자 때문인지, 또 아니면 일본 경제가 특히 이제 일본 상장기업이 살이 포동포동 찌는 N 약세인지, 이에 따라서 우리는 재테크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난해 일본 기업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라는 것은 N 약세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면 2022년에도 N 약세가 유지되니 금년에도 일본 상장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늘지 않더라도 영업 실적은
개선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N 약세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 증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